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장맛비는 잠시 주춤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니 폭염이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2도, 포항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며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 심하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와 함께 장맛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정체전선으로 인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2년간 시의회를 이끌 의장의 김일만, 부의장의 이재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사전 경선을 통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투표에 보이콧했는데요. 자율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내일 뽑을 5개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투표가 열린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새 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의석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8명이 불참했고 1명은 징계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24명이 참석해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김일만 후보는 1차 투표에서 24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새 의장이 선출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2명은 지난달 28일 포항산림조합에서 당내 의장 투표를 진행해 14표를 받은 김일만 의원을 의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포항시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22명이다 보니 사실상 이때 당선자가 정해졌고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선 축하 화분이 의장실에 배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야권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후보를 정해놓고 본회의장에 통과하는 방식은 현재의 지방자치의 혁신 방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5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영주 출신의 오선인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은 경주 출신 3선인 배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내일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상임위원장들은 시민소통 확대와 지역 발전,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임시회에선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최재필 의회 운영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집중하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들과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소통하며 우리 경주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기로 했고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장 중심 의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주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도시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상임위가 일하는 상임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상임위, 또 좀 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5일 원전특위와 에이펙 특위, 예결위와 윤리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여름철 홍수 위험과 댐 방류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 도로에 진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카카오 내비와 티맵, 네이버 지도 등 6개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대형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포항제철소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해 포스코가 또 사업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저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석탄을 연료로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생산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줄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올해도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로 측정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 포항제철소가 2만여 톤을 배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항제철소의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 성분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 설비를 얼마나 했는지. 포스코는 최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2년 출범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잇입니다. 특히 그린잇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홍보 표현 중 일부가 탄소 저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철강 제품은 탄소 저감이 일반 철강 제품과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과장된 문구나 거짓된 문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탄소 없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포스코는 굴뚝에 TMS를 확대 설치했고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정상 가동해 수치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배출량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린워싱 문제와 관련해선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에코프로는 정부가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영해만 산업단지에 이어 앞으로 5년간 블루벨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공장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배터리 재활용업체인 에코프로 CNG가 블루벨리 산단에 가장 먼저 입주할 계획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 가운데 3명이 어제 일제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이른바 반한 후보가 모두 대구에 온 셈인데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표심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선 윤상현 국회의원이 어제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 비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싸잡아 비판하며 이들이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파 정치를 끊어내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엔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숙하고 성찰의 시간. 그런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전당대회를 대권 행보의 어떤 징검다리로 쓰고 또 이 까딱하다가 당정 관계를 퇴행시키는 그런 지경으로 갈까봐.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대구에 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 후 벌써 3번째 대구 방문으로 수성갑, 달성군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말 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투쟁을 해본 사람, 의회를 기반해서 안 된 건 안 된다고 저지했던 사람이 제가 보니까 나경원이더라고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대구행을 선택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5번째 영남 방문으로 중남구와 동구, 북구 등 당협을 돌며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싸울 수 있고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기에는 시기상조다. 이게 경쟁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정치 선배로서 하는 거고요. 반한 후보 3명이 앞다퉈 대구를 찾는 것은 전국 책임당원의 20에서 25%가 대구 경북에 몰려 있어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12일에는 대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135건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과 심사 지원 등 인증 취득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건에 충족한 농산물은 오는 12월에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경주시가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과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여름학기 특기적성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바이올린과 통기타, K-팝 댄스와 드론 항공 등 35개 과정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청소년 등이며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경주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장기 연체로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39살 이하 청년입니다.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는 100만 원 한도의 채무 원리금이 지원되고 해당 청년이 나머지 원리금에 대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됩니다. 산림청은 올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측 정보를 세분화해 예비경보를 추가했습니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 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 함수량이 100%일 때 제공되는 경보보다 대피 시간을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니 폭염이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2도, 포항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 심하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정체전 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경북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는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로 출발하고요. 김천은 2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안동의 기온은 22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화는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2도, 봉화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포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와 함께 장맛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정체전선으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